안녕하십니까. 넥스웨이브 유저 가이드에서 어나리시스 부분의 설명을 담당하고 있는 주영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넥스웨이브 버전 2.0을 출시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해석 적으로 이제 특이한 기능이 하나 들어갔다면 이제 지진파 추출 기능이 되겠습니다. 동해석을 하기 전에 인적 지진파가 만들어졌으면 그거가 이제 시간이 너무 길거나 해석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단시간에 빨리 간단하게라도 뭔가 이제 빨리 이거를 우리가 설계한 게 이제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 지진파에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고 빠르게 좀 보고 싶을 때 기존 지진파에서 추출해서 간단히 돌려보고 되겠다 싶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좀 세이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게끔 이제 저희들이 진입파 추출 기능을 갖다가 집어넣었고요. 그 중에서도 기존의 유저 디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라가지고 쓰도록 했는데 그 방법은 좀 비효율적이라 자동으로 이제 자를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을 저희가 넣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익스트랙팅 타임 세션이라고 해서 원지진파에서 이제 추출을 해내는 기능에 대해서 넣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컨셉을 보면 여기 두꺼운 글씨로 써 있죠. 원지진 파의 응답 스펙트럼과 추출한 파의 응답 스펙트럼이 유사성을 가진다면 해석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실제로 설계할 때 뚝 잘라낸 지진파를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방법 괜찮다 해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게 된 거죠. 근데 이 추출하는 방법이 되게 애매모호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리서치를 통해서 막 찾다 보니까 아브람슨 교수님이 2007년에 애프리 보고서를 만든 게 있는데 그 보고서에 있는 타임 윈도잉 방식, 그래서 추출하는 방식을 저희가 차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에 이제 개발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데이터를 읽어서 윈도잉이라는 과정을 통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뚝 잘라냅니다. 크게 잘라내서 걔를 DC 리무빙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보정을 좀 해주고 테이퍼링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윈도잉에서 크게 잘라낸 걸 다시 세밀하게 또 자르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 추출 방법을 유저 디파인과 아브란슨 방법 두 개를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유저 디파인 방법 같은 경우는 추출 시간을 사용자가 정의하기 때문에 직관적일 수는 있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응답 스펙트럼 결과를 보고 그 추출하는 시점과 종점을 여러분들이 직접 막 조정을 해가면서 막 반복적으로 테스팅을 해서 이제 되겠다 싶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추출을 해야 되고요. 아브람슨 같은 경우는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뚝 잘라서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방법 중에는 당연히 아브람슨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저 디파인 같은 경우는 설명드릴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드릴 게 없고 아브람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윈도잉 해서 전체 시간 이력에서 뚝 잘라내는 건데 처음에 이제 러프하게 좀 자르는 방식을 이제 아브람스는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르냐면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지진파를 한번 적분해서 속도에 대한 이력을 나타낸 시간 이력을 나타내고 여기서 절대 최대 속도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나타내고 그 시간에서 이제 앞뒤로 10초씩 10초보다 짧으면 그냥 거기까지 자르는 거겠죠. 그래서 앞뒤로 10초씩 해서 이렇게 총 크게 최대 20초까지 잘라냅니다. 이렇게 20초까지 처음에 이제 잘라내고요. 그 다음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20초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지진파는 10몇 초, 한 17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7초로 이렇게 잘려진, 앞에서 잘려진 그 지진파를 가지고 아리아스 인텐시티를 계산을 합니다. 아리아스 인텐시티란 아리아스라는 칠레 엔지니어분이 이제 이 지진파의 강도를 이제 표현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인텐시티 지수고요. 그래서 그 RS 인텐시티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10%에서 75%에 해당하는 점, 요 점과 요 점이 되겠죠. 이때의 시간값을 읽습니다. 그러면 위로 쭉 올렸을 때 이
한 6초 좀 지난 지점과 한 8초보다 조금 작은 지점이 되겠죠. 여기에서 시점은 0.5초를 앞으로 당기고 종점은 1초 정도 뒤로 당겨서 여기서 다시 잘라냅니다. 아까는 앞뒤로 절대 최대 속도에서 앞뒤로 10초를 잘랐죠. 그거를 가지고 가속도로 나타내서 이거를 아리아스 인텐시티를 만들었을 때 10%와 75%에 해당하는 시간에서 앞뒤로 0.5초와 1초를 이렇게 확장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잘라냅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잉을 마무리를 하죠. 자, 이렇게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DC 리무빙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요. 기계에는 어떤 DC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전기 쪽에서 보시면은요, DC 신호인 경우 오차가 생기는데 이러한 시그널이 있을 때 DC 리무빙을 안 하고 이 시그널을 한번 시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연파가 점점 위로 상승하는 모양을 보여요. 그래서 이건 이제 DC파를 제거하기 전에는데 DC파를 제거 후에는 그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평으로 똑바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DC파를 리무빙 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지진파도 하나의 이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기 신호인데 그 전기 신호의 평균값, 즉 엑셀러레이션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전체에서 다 빼줍니다. 모든 시간 스텝에서 그 평균값을 다 빼줘요. 그게 바로 DC 리무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출해낸 파 있죠. 그게 해보니까 한 5초 정도의 길이 상당히 짧아졌죠. 처음에 20몇 초였는데 5초까지로 짧아졌어요. 그 0초에서 5초 잘라낸 지진파의 시간의 가속도의 평균값을 계산해 보니까 1점 얼마 정도 되고요. 이거를 가지고 모든 시간 스텝에서 다 빼준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점선이 원래 이제 데이터고요. 파란색 실선은 DC 리무브 된 건데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레벨에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지만 이걸 속도로 해서 한번 적분을 하게 되면 차이가 상당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DC 리무빙은 티가 안 나 보이지만 상당히 신호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DC 리무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파가 이제 빨간색이 비포고 파란색이 애프터가 되는데 애프터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시점과 종점이 0이 안 되어 있어요. 그쵸? 가속도도 마찬가지고요. 가속도가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지진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그냥 가속도가 큰 값이 확 들어오고 마지막에도 큰 값이 있다가 바로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중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걸리겠죠. 과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뒤로 0을 맞춰주는데 그걸 이제 코사인 벨 함수를 이용해서 0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0부터 5초 전체 시간 윈도잉이라고 그랬죠. 아까 잘라낸 그 시간 영역의 5%에 해당하는 앞에 5%와 끝에 5% 영역에다가 코사인 함수를 곱해가지고 0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이 파란색 선과 같이 0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벨 함수를 통해서 0으로 지진파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입력 지진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가지고 원지진파와 이렇게 5초로 잘려진 저 지진파의 응답 스펙트럼 두 개를 비교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로서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예제로 하나 돌려봤을 때 파란색이 원지진파고요. 빨간색이 이제 추출된 지진파의 응답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지진파 응답 스펙트럼과 5초로 줄여진 이 지진파의 응답 스펙트럼을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안 보이죠. 특히 고유주기 1초 안쪽으로 해서는 거의 언저리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 안쪽인 0.6초 안쪽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보통 1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오차가 조금씩 생기고 나머지는 거의 붙어 나오는 경향을 대부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오차율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에러 레이쇼를 나누어서 출력을 했어요. 0초부터 1초 사이의 오차는 얼마고 1초부터 3초까지는 얼마고 3초 이후로는 오차가 얼마가 된다 해서
그래서 각 주기별로의 크기를 썸을 해가지고 이제 에러 레이쇼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0초부터 1초까지 거의 1.1% 오차, 그리고 1초부터 3초까지는 2.2%, 그리고 3초 이후로는 4.7%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은 이게 좀 계산 누적해 보면은 상당히 크게 보이는 거고요. 전체적인 오차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1.8%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차를 계산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 오차니까 그냥 추출해낸 지진파 가지고 돌려서 최대 응답 가지고 그걸로 이제 설계 만족도를 검토를 해보거나 또는 그거 자체를 뭐 쓰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이렇게 검증이 돼 있다, 시장에서 검증이 돼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크하는, 빠르게 체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데는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봤을 때도 전체 응답 원래 지진파를 쓴 거랑 추출한 거를 썼을 때 최대 응답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정착이 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시간 소비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나리시스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